최근 국내 탈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탈모와 무관해 보이던 20대 젊은 층과 여성에게까지 번지자 탈모 치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탈모 치료 방법 중 의학적으로 검증된 모발이식과 관련해 전 대한모발이식협회 회장이자 세계모발이식협회 부회장인 황성주 전문의를 만나 모발이식에 대한 탈모인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모발 이식은 털이 없는 부위에 자신의 모발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데요. 털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탈모증이 있다든지 또는 화상 흉터가 생겼다든지 이런 후천적에 의한 그런 모발의 결손이라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이마가 늙거나 또는 여성 경우에는 음부에 무모증이 있다든지 이런 털이 있어야 할 부위에 털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위에 자신의 모발을 이식해서 새롭게 모발을 복원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모발 이식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내 모발이식의 수준은 어떤가요? 국내 모발 수술은 쉽게 예를 들자면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세계적으로 좀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아주 뛰어난 선수들은 외국 가서도 경쟁을 이룰 만큼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 것처럼 국내 모발이식 의사들 중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제일 못한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일본은 아주 잘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일본은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다 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세계 모발이식의 추세와 외국 모발이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네,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모발이식 수술 건수가 아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발이식 하는 그런 환자들 그리고 시술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절개식 방법으로 주로 하던 방법이 또 비절개식이라는 방법이 생기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의사와 또 원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절개법과 비절개법 공이 둘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발이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모발이식 수술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그만큼 모발이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런 수술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제대로 수술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보니 또 부작용 사례도 같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발이식 수술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모발이식은 크게 공여부를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개하는 방법과 비절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이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멍을 뚫어놓고 끼워 넣는 방법과 또 식모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절개법과 비절개법 차이는 뭐냐면 비절개법은 이제 모낭 하나하나를 직접 펀치를 이용해서 그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이고요. 절개법은 어떤 절편 형식으로 그 모판처럼 피부 두피를 이렇게 잘라서 채취해내고 그 모낭을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서 하나씩
채취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절개법 모낭 채취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 남녀 비율은 어떤가요? 네, 남성형 탈모증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증 환자들이 모발 이식 수술의 그 상당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남녀 비율이 한 8대2 또는 9대1 정도로 남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여성형 탈모증의 그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에 이제 헤어라인을 교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또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7대3이나 6대4 정도로 여성의 비율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대 젊은 층이 모발 이식을 할 때 유념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20대 탈모인들은 아직 탈모가 40, 50대처럼 심한 단계로 진행되지 않은 초기 탈모이나 중기 탈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탈모를 없애고 싶다. 그래서 현재 탈모된 부위에 많은 숫자를 또 이식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탈모라는 것이 계속 현재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봤을 때 너무 많은 머리를 20대 그 탈모 부위에다가 다 이식을 하게 되면 추후에 다른 부위에 기존 머리들이 빠졌을 때 또 미용적으로 아주 흉측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점을 유념하고 가족력을 이렇게 검토한 다음에 적절하게 이식을 하고 또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기존 머리들이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만 좋은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모발 이식 환자의 증상과 시술 시 남성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형 탈모증 때문에 이식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헤어라인을 교정한다든지 또는 여성형 모모증 때문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과의 시술 방법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지만 여성형 탈모증은 남성형 탈모증과 달리 M자형이나 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빛나리 형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형태로 빠지기 때문에 기존 머리 사이사이로 심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 모발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심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헤어라인이라든지 이런 모종들은 미용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 기대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랑 정확하게 상담을 한 다음에 시술을 해야 되지 너무 막연한 큰 기대를 갖고 시술을 하게 되면 또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또 남성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발 이식 때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와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모발 이식 수술 부작용은 크게 공여 부위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요. 또 수요 부위에 생기는 부작용은 나눌 수가 있는데 공여 부위에 생기는 부작용은 가장 흔한 것이 흉터가 좀 크게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흉터를 크게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편식으로 채취할 때 그 폭을 적절한 폭으로 우리가 해서 하면 큰 흉터를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폭으로 채취를 하게 됐을 때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폭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환자의 두피의 탄력에 따라서 저희 병원은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큰 흉터를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부위에 생기는 부작용은 모낭염이 생긴다든지 또는 모공이 크게 보인다든지 또는 생착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부작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낭염, 그다음에 모공이 크게 보이는 거,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들은 가장 흔한 원인이 원래 모낭의 길이보다 더 깊게 모낭을 심어서 생기는 부작용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 각각 환자들의 모낭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보고를 했고 그 모낭의 길이에 따라서 이식하는 길이를 다르게 하는 깊이 조절 방식을 채택해서 세계 최초로 보고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모낭염이나 또는 모공이 크게 보인다든지 생착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개법을 원하는 환자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절개법은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이식할 때 편리한 방법이고요. 또 일정하게 높은 생존율을 또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탈모가 심한 분이라든지 또는 이 앞이마에 그런 좋은 생착률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1차 시술 방법으로는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절개법은 그 선상의 흉터가 남기 때문에 공여부의 그런 흉터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점을 한번 비절개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적절하게 수술하게 되면 그 흉터가 크게 과도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많은 양 그리고 좋은 생착률을 원한다면 절개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절개법을 원하는 환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흔히들 비절개법을 하게 되면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모발 이식 수술은 흉이 남게 됩니다. 비절개법은 좁쌀 모양의 그런 크기의 그 흉터가 수백 개 또는 수천 개가 남는 수술법이고요. 절개법에 비해서 선으로 남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눈에 덜 띄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상 그 흉터의 면적은 면적을 합을 더하면 선으로 남는 절개법 흉터보다 한 7배, 8배 정도 더 남는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다만 눈에 선으로 남지 않는 흉터이기 때문에 또 미용 목적으로 그런 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비절개법으로 하실 수 있고요. 다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절개법에 비해서 비절개법이 조금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으로 또 흉터가 남지 않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비절개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헤어라인 시술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모발 이식 헤어라인은 무엇인가요? 네, 처음 모발 이식이 생겼을 때는요, 이제 남성형 탈모증 환자들한테 그 질환을 치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거였는데, 점점 이 모발 이식 수술이 여성의 경우에 이마가 너무 넓은 사람들은 이마를 이렇게 올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M자 형태로 이마가 생기게 있으면 또 너무 남성스러운 헤어라인이라서 항상 그걸 가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식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데 이런 이런 헤어라인을 교정하는 수술이 요즘 들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런 탈모는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이마가 조금 너무 비대칭이거나 이마가 너무 넓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 후 이식모는 빠지지 않나요? 또한 이식 후에 언제쯤 머리가 나게 되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모발 이식을 한 후에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심은 머리카락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빠진 머리카락들은 또 3개월, 4개월, 5개월 후에 새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머리카락들이 많이 빠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50%도 안 빠지고 나머지 머리카락들이 바로 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머리카락이 한번 빠지고 또 새로 나게 되면 보통 수명이 3년 정도 갑니다. 또 3년 후에 또 다시 빠져서 석 달 쉬었다가 또 3년 정도 자라는 그런 모발의 주기가 있는데 심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지 않고 이제 한 50% 빠지고 50% 바로 자랐던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과가 빨리 좋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빠지지 않았던 50%의 머리카락이 3년간 가지 못하고 1년이나 1년 반쯤 있다가 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다시 결과가 나빠졌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머리카락들은 다시 또 3개월 뒤에 또 새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 뒤로 또 3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이런 이식한 머리카락들은 탈모가 없이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 모낭의 주기에 따라서 그런 사이클을 갖고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발 이식만 하면 탈모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이후에 치료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모발 이식 수술이 탈모 치료에 아주 좋은 치료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발 이식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공여부, 즉 뒷머리에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다든지 숱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머리카락을 이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미용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이제 하셔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모발 이식 수술을 했더라도 이식한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지만 기존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계속 탈모는 진행되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들을 지켜주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 병원들 사이에서 생착률에 관련된 광고들이 많은데요. 생착률이 수술 성공률과 직결되는 건가요? 물론 생착률이 그 모발 이식 수술 후에 그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생착률이 가장 중요한 이제 팩터 중에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생착률 이외에 뭐 다른 부작용을 얼마나 안 만드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어라인 디자인이 좀 문제가 있다면 이식한 머리카락이 잘 살더라도 디자인이 이상하면 또 그 디자인 때문에 환자가 또 고통스러워할 것이고요. 또는 뭐 다른 두피 염증이 심은 머리카락에 모낭염이 생긴다든지 또는 뒤에 채취한 부위 흉터가 많이 난다든지 뭐 이런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그런 점도 다 같이 고려해야 되지 생착률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모발 이식 후에 생착률이 몇 %인지 국내에서 나온 연구 논문이 딱 2편이거든요. 그 외에 분들은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 수치화해서 데이터로 내서 논문을 나온 거는 단 2편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네,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이지만 제가 환자 입장에서 어떤 병원을 선택할까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첫 번째 실력 있는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도대체 이분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모발 이식 수술을 몇 년간 하셨는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요. 또 모발 이식 한 가지만 하시는지 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는 의사인지 그 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모발 이식을 관심 있게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모발 이식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라든지 또는 학술 활동이라든지 또는 책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잘 확인을 못한다면 주위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 달라.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이 맞느냐라고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본다고 그런 과정을 한번 다른 의사로부터 조언을 받는다면 좋은 의사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담을 받을 때 그 상담을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는 병원도 있고 또 상담 실장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할 의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고라는 거를 반드시 의사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지 상담 실장인 비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자신에 맞는 그런 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 실장으로부터 상담을 받지 마시고 반드시 시술할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수술할 때 그 상담을 한 의사가 아닌 대리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좀 의심이 된다면 그 보호자가 수술방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성주 털털한 피부과 황성주 원장입니다.
저는 1996년부터 모발 이식 수술을 지향해서 지금 현재 21년째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처음에는 모발 이식과 피부과를 같이 병행해서 진료를 하였는데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다 보니 각종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작용을 이제 경험하다 보면 환자도 고통을 겪고 저도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제가 한 분야를 열심히 파다 보면 내가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겠고, 그렇다 보면 부작용도 예방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판단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모발 이식 한 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깊이 조절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서 그 이후로는 모낭염이나 모공이 커지는 부작용 또는 생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시행하여서 환자들로부터 아주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병원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직접 시술하는데, 상담을 할 때 정말 이분이 수술이 필요한 분이라면 제가 수술을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수술보다는 다른 약물 치료가 필요하신 것이 더 좋은 분일 경우에는 제가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리고 정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의사를 만났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모발 이식이 탈모인들에게 어떠한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탈모 치료에 매달리기보단 자가모 이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탈모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면 탈모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선 정확히 검증된 정보를 통해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탈모인 라이브 양미리 기자였습니다.